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론 이제 그 경우의 수에 관련되는 거지만 어떻게 하면은 이제 우수한 인재를 확률적으로 한번 뽑을 수 있을지 그와 같은 그런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먼저 제시문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경 설정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비서를 뽑는 문제라고 알려진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서를 뽑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을 이제 뽑을 건데, 예를 들면, 지원자가 예를 들어서 한 100명 온 거예요. 그러면 100명을 전부 다 면접을 해서 한 명을 뽑아야 됩니다.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그 100명 중에 일부를 봐요. 뭐 한 10명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한 30명이 돼. 그러니까 일부를 먼저 한 10명을 먼저 면접을 해요.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면접을 해요. 근데 뽑지는 않아요. 그냥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안 뽑는 거죠. 10명, 예를 든 거예요. 10명까지는 그렇게 하고 11번째부터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11번째 들어온 사람이 앞에 있었던 사람보다 괜찮다, 무조건 괜찮다, 점수가 높다 그러면 거기서 채용하고 끝내는 겁니다. 11번째 들어온 사람이 앞에 10명보다도 뭐 더 잘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래요. 그러면 누가 들어와요? 12번째를 하는 겁니다. 그 12번째 입장에서 앞에 있는 게 몇 사람이 있었어요? 11명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제일 나면은 어떻게 해버려요? 12번째 사람을 뽑아버리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내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사람이 훌륭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지, 그렇게 되는 숫자가 존재할지, 또는 정말 확률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될지, 오늘 그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제시문을 보시면 제가 이제 3명을 가지고 먼저 하려고 그래요. 그러려면은 먼저 지원자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무작위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유능하다든지, 특히 뒤에 면접하러 오는 사람들이 더 유능하다든지 그러면 안 됩니다.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전체 인원수는 알고 있지만 개개인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 전체 인원수만 알고 있지, 뭐 수험번호 몇 번이 예를 들어서 뭐 네 집 자식이다 이런 거는 뭐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씩 면접하면서 바로 채용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아까 보셨죠? 11번째, 12번째 하면서. 물론 채용하지 않기로 한 사람은 다시 또 그걸 번복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4가지 원칙을 박스 처리해가지고 제시문에다가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사람을 뽑는 데 있어서의 가장 객관적인 방법으로 먼저 제시를 하고 그 방법 하에서 사람을 뽑아보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건을 가지고 이제 뽑는데 그 3명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시문에서는 3명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ABC라는 사람인데 그거를 이제 1, 2, 3으로 쓰면 좋아요. 단 1하고 2하고 3하고 누가 제일 유능한 사람이에요? 3이라는 사람이 제일 유능합니다. 물론 면접하는 우리들은 아직 모릅니다. 그렇죠?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그래서 1이라는 사람, 2라는 사람, 3이라는 사람, 요 3사람 중에 3이 제일 유능한 사람, 2가 2번째, 1이 이제 맨 마지막이에요. 그 사람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사장은 어떻게 결정했냐면 3사람을 순서대로 면접 봐가지고 셋 중에 하나를 뽑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첫 번째 누가 들어올지 모르죠. 첫 번째 사람에 대해서는 면접을 하고 뽑지를 않고 그냥 집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람을 면접을 봐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람이 앞에 나간 사람보다 유능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사람을 뽑고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랬을 적에 제일 유능한 사람을 뽑을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 나하고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3사람 갖고 할게요. 제가 칠판을 한번 보시죠. 지금 3사람이 갑을병입니다. 그런데 1, 2, 3을 쓴 얘기는 저 3번째 요 사람이 제일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보려 그래요. 세 사람을 대상으로 면접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3팩토리얼 해가지고 6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면접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 사장이 어떤 원칙을 세웠다고요? 첫 번째 면접으로 온 사람은 보고 집으로 내보낸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그 사람보다 유능하면은 채용하겠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첫 번째 들어온 사람 면접하고 내보내요. 자, 두 번째 사람 들어왔어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보다 유능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채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이 제일 유능하잖아요. 어쨌든 제일 유능한 사람을 뽑는 데는 실패했어요. 됐지요? 이제 확률을 따지는 겁니다. 제일 유능한 사람을 뽑을 확률. 이렇게 면접을 했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처음 들어온 사람 집으로 보낸다 그랬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을 면접했어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보다 유능해요. 따라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채용하는 거죠. 채용했어요. 성공했습니까? 성공했지요. 성공했지요. 그렇죠? 이 사람 뽑았으니까 성공했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경우 보죠. 자, 이 사람 집에 보내요. 면접합니다. 이 사람보다 꼬지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 안 뽑죠? 그럼 그 다음 사람 면접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야? 앞에 있는 사람보다 제일 유능하니까 뽑아요. 또 성공했죠, 뭐. 성공했지요. 자, 여기 들어갑니다. 사람 있어요. 면접해요. 집에 보내요. 그렇죠? 좋든 말든 그냥 집에 보냅니다. 자, 그 다음 사람 면접해요. 근데 앞에 면접했던 사람보다 유능하잖아요. 뽑죠? 그럼 어때요? 성공했지요. 그래서 성공했습니다. 됐지요? 자, 맨 앞에 면접 봤어요. 그냥 집으로 보냈죠. 그 다음에는 집으로 보냈으니까 절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한번 집에 보낸 사람은 다시 안 뽑아요. 무능하잖아요. 못 뽑잖아요. 못 뽑습니다. 실패. 그렇죠? 실패. 면접 보고 보냈어요. 못 뽑잖아요. 실패했죠. 뭐. 그렇죠? 실패. 그러면 전체가 6가지 중에 이런 식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런 식이라는 것은 사람 하나 면접하고 채용 여부에 관계 안 하고 그냥 집에 보낸 거예요. 안 뽑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면접하는 사람이 좋으면 뽑는다고 하는 그 프로세스 상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을 뽑을 확률은 어떻게 돼요? 6가지 중에 확률 3. 그럼 어떻게 돼요? 확률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뭘 계산할 수가 있어요?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하겠죠. 한 사람, 맨 첫 번째 사람을 면접하고 보낸 다음에 확률. 또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앞에 두 사람을 면접 본 다음에 그냥 집으로 보내놓고 나서 그 다음 프로세스. 그때의 확률. 그렇죠. 그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가 숫자를 지원자를 3명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숫자를 좀 늘려야 되겠죠. 일단 최소한 몇 명으로 늘려야 돼요? 4명으로 늘려가지고 한번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계산이 뭐예요? 1명 내보냈을 때 확률, 2명 면접하고 내보냈을 때 확률, 3명 면접해가지고 그냥 집에 보내고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우수한 인재를 뽑을 확률. 그러면 R값이라든지 그 R값에 관련된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4명에 대해서 우리는 꼭 할 거예요. 그런다면 어떻게 해요? 일반적인 N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전개할 것입니다. 이제 프로세스 이해하셨죠? 근데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으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경우의 수를 바탕으로 해서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경우의 수 6가지, 확률 2분의 1,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숫자를 크게 한다는 얘기는 어디로 접근을 하게 돼 있어요? 구분구적법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경우의 수를 얼로 옮겨가여 확률 이야기를 구분구적법으로 옮겨가겠다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하고 논제를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제 1번 보시죠. 자, 지원자가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지원자 4명 중에서 첫 번째 1명을 면접한 다음에 집으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면접자 중에서 앞에 있는 면접자보다 유능하면 그냥 채용하고 끝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와야 돼요? 4팩토리얼 나오겠죠? 그 중에서 1명 면접 봐서 보내고 그럼 이제 끝났어요. 계산이 끝나면 이번에 어떻게 돼요? 앞에 2명을 면접 봐서 그냥 집에 보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결정하는
또 뭘 해줘야 돼? 앞에 3명 면접 봐가지고 집에 보내고 나머지를 결정하는 그 3가지에 대해서 각각의 확률을 계산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해하셨죠? 지원자가 4명이라고 결정했을 적에 1명을 면접 보고 보낸 것이 좋을지 2명을 면접 보고 그냥 보내는 것이 좋을지 3명을 면접 보고 보내는 것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R을 결정을 한번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4명의 면접자의 지원자에 대해서 한번 이 3가지 형태로 면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가운데로 갈게요. 여러분, 4명의 지원자를 무작위로 해가지고 면접하는 방법은 4팩토리얼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4팩토리얼이에요. 지금 4명 중에서 1, 2, 3, 4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4라고 하는 지원자가 제일 유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처음 시도하는 게 그거죠. R이 1인 경우입니다. 자, R이 1이라는 뜻은 뭐예요? 맨 첫 번째 면접자를 면접 본 다음에 안 뽑아요. 그냥 집으로 보내고 나서 그 다음 사람을 가지고 면접해서 뽑는 거고. R이 2라는 뜻은 뭐예요? R이 2라는 뜻은 맨 처음에 2사람을 면접 본 다음에 채용하지 않고 집으로 보내요. 그리고 3번째, 4번째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R이 3이라는 것은 뭐예요? 3사람 면접해서 집으로 보낸 다음에 4명째를 가지고 면접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죠. 그렇죠? 자, 해보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대학에서 혹시 이런 방법을 쓰나라고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시에서 전형을 놓았어. 근데 1명 뽑는데 여러분이 놓았어요. 1명 뽑는데 놓는데 나중에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몇 명이 지원했어요. 4명이 지원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입학사정관들이 이제 4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첫 번째 면접자는 면접 본 다음에 집으로 보내고 뭐 2번째 이거 아닙니다. 아셨죠? 이건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자, 보죠. R이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여기 들어갑니다. 맨 처음에 면접 보고 나서 집에 보내죠. 자, 2번째 들어왔어요, 사람이. 앞 사람보다 유능하잖아요. 뽑죠. 그럼 실패했죠. 그렇죠? 자, 이제 빨리 합니다. 자, 보내고 뽑아요. 아예 실패했죠. 내보내고 뽑습니다. 실패했죠. 자, 내보내고 이 사람 들어오니까 당연히 뽑죠. 자, 내보내고 이 사람 뽑죠. 아, 성공했죠. 그렇죠? 하나. 내보냈는데 들어온 사람이 유능하니까 뽑았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했지요. 자, 내보냈어요. 근데 2번째 면접 봤더니 떨어져요. 안 뽑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앞에서 봤던 사람보다 유능하니까 뽑잖아요. 실패했지요. 자, 빨리 합니다. 이건 성공했죠. 그렇죠. 면접 봤어요. 들어왔어요. 뽑죠. 실패했지요. 면접 받고 집으로 보냈어요. 뽑습니다. 얘를 뽑게 되잖아. 실패했죠. 자, 이거는 성공했지요. 이것도 성공했지요. 그렇죠? 자, 면접 봤어요. 이 사람 봤어요.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죠? 이 사람 뽑아야 되죠? 성공했어요. 자, 면접 봤어요. 마음에 안 들죠? 성공했어요. 면접 봤어요. 마음에 안 들죠? 마음에 안 들죠? 성공했어요. 면접 봤어요. 이것도 성공했지요. 면접 봤어요. 그 다음 들어온 사람이 유능하니까 뽑죠. 근데 4번을 뽑았죠. 제일 유능하다는 뜻입니다.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렇죠? 자, 맨 처음에 이건 문제가 크죠. 면접 봤어요. 집에 보내면 끝입니다.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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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예요. 자, 첫 번째 사람 면접해서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뽑게 됐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가지가 나옵니다. 맞나요? 자, 11가지입니다. 전체는 몇 가지예요? 4팩토리얼, 24. 그렇죠. 그래서 R이 일 적에 가장 유능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은 24분의 11입니다. 이제 계산 여러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겠지요. 자, 요번에는 어떻게 돼요? R이 2인 경우입니다. 이 뜻은 뭐예요? 자, 2명을 내보내고 합니다. 자, 2명 내보내고 뽑아요. 근데 3을 뽑게 되잖아요. 실패. 2명 내고 뽑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거 노란 거 잘 써야죠. 이번에 이제 성공만 노란 거 할게요. 성공. 2명하고 뽑아요. 근데 얘는 마음에 안 들잖아요. 얘를 뽑죠. 성공. 2명하고 내보내요. 성공. 그렇죠? 얘는 어떻게 돼요? 2명하고 내보내면 실패죠. 이것도 실패죠? 자, 2명하고 내보내게 되면 이 사람이 제일 유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3을 뽑잖아요. 결과적으로 실패죠. 자, 2사람 내보내고 뽑아요. 성공.
두 사람 내보내고 뽑아요. 4번이 뽑히겠죠. 성공. 두 사람하고 내보냈는데 들어온 사람이 제일 나아요. 뽑죠. 성공. 자, 두 사람 내보내고 실패. 두 사람 내보내고 실패. 두 사람 내보내고 성공. 그렇죠. 성공. 두 사람 내보내고 성공. 두 사람 내보내고 안 뽑고 얘는 뽑게 되죠. 성공. 두 사람 내보내고 괜찮아요. 뽑죠. 결과적으로 4번 뽑았어요. 성공. 실패. 실패. 당연히 실패. 집에 갔죠. 실패. 4 집에 갔죠.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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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있나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있지요. 확률 주세요. 얼마요? 24분의 10. 일단 외견상으로 보면 이게 더 낫지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좀 위험이 더 따라요. 그래서 이게 더 낫지요. 자, 마지막으로 R이 3인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빨간 거 표시할게요. 이번엔 빨리 할 수 있죠. 내보내고 뽑죠. 성공. 내보냈죠. 실패. 내보내서 뽑죠. 성공. 내보내서 벌써 실패했죠. 실패죠. 실패죠. 얘는 내보낸 다음에 질 나니까 뽑잖아요. 그렇죠? 그럼 뻔하겠죠. 얘는 실패, 성공. 얘는 실패, 실패, 실패. 물론 끝에가 4가 있는 것만 되는 거죠. 자, 성공, 실패, 성공. 얘는 어떻게 되죠? 실패, 실패, 실패. 끝에가 4만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다 실패예요. 자, 몇 가지가 있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얼마예요? 24분의 6입니다. 자, 논지 다시 한번 봐요. 논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 지원자가 몇 명? 4명. 우의 조건을 만족하는 R이 존재함을, 있음을 설명하여라. R은 뭐예요? 1, 2, 3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1, 2, 3 중에 존재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야 됩니다. 확률값이. 언제 제일 높아요? 확률이. R이 1일 때. 확률이 뭐로 제일 높았어요? 24분의 뭐로 제일 높았어요? 11로. 24분의 11로 확률이 제일 컸잖아요. 그래서 R이 존재함을 뭐로 한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그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이제 확률이 제일 높다 따라서 R이 1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3, 지원자가 3명, 지원자가 4명. 이걸 가지고 제가 계산한 거 이제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겠죠. 처음에 여러분들이 제시문을 봤을 적엔 좀 느렸을 거예요. 그런데 저하고 확인을 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이제 굉장히 빨리 결정할 수가 있겠죠. 경우의 수를.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논제 2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겠다는 거예요? 논제 2는. 지금 제시문이나 논제 2를 통해서 한 게 뭐예요? 지원자가 3명, 지원자가 4명 했잖아요. 이제 지원자를 몇 명으로 해야 돼? 일반적인 명수로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큰 거잖아요. 그렇죠? 한 100명이라고도 생각해도 됩니다. 100명이 크면 한 50명이라고 해도. 그럼 이제 한 명의 비서를 뽑는데 한 50명을 다 면접 보기가 이제 사장으로서는 너무 저기 한 거예요. 그러면 사장이 생각한 게 뭐예요? 한 대충 앞에 몇 명을 본 다음에 걔네들을 뽑지 않고 그냥 집에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유능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뽑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왔는데도 마음에 안 맞아요. 그럼 그 다음 사람입니다. 근데 그 다음 사람이 앞에 면접 본 사람들보다는 제일 유능해요. 그럼 거기서 뽑고 모든 프로세스를 종료시켜 버리는 거예요. 왜? 이제 한 명을 뽑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대학에서는 면접 볼 때 그렇게 안 해요.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논제 2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지금 설정이 그겁니다. 여기서 말한 R이 뭐하는, R을 한번 구해요, 보자. 이때 R은 어떻게 됐을 때 R이에요? 최고의 능력 있는 사람을 뽑게 될 그 확률로서는 가장 큰 겁니다. 그렇죠? 아까 4명일 경우에는 뭐야? 확률이 언제 제일 컸어요? R이 1이었을 때죠. 그렇죠? 자, 이거를 이제 구하여 보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지원자가 꽤 많지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원자를 이제 숫자로 할게요. 1명, 2명, 3명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자가 있어요. 여기 R명 있고, 여기 R 플러스 1명, 여기 R 플러스 2명째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맨 끝에서는 지원자가 N명이니까 이제 N명이 이렇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R의 의미는 뭐예요? 일단 뭐예요? R까지는 면접을 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집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안 뽑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뽑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딱 면접 봐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보다 제일 유능하면은 여기서 뽑아버리고.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한번 보죠, 한번. 이제 확률 계산을 할 겁니다. 물론, 처음에 우리가 박스 안에 이제 뭘 줬었냐면, 여러분 그 논제 박스 안에 그 면접을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누가 뭐 하다는 정보가 하나 없어요. 지원자 숫자만 알고 있지, 개개인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지원자 전체 인원수만 알고 있지만 그 외 상황은 전혀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부터 제가 따져볼게요. 한번 처음 이거부터 생각해봐요. R 플러스 2번째 들어온 면접자가 채용될 확률을 한번 계산하자 하는 겁니다. 그럼 R 플러스 2번째 들어온 사람이 면접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우리가 확률적으로 했냐면은 가장 높은 점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모든 사람은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유능할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n분의 1입니다. n분의 1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자, 일단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이 n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러나 운도 따라야 돼요. 왜 그래요?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뽑히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누가 뽑히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되면 이 사람이 탈락하는지 보세요. 이 사람한테 키가 있죠. 왜 그래요? 앞에 있는 사람들을 면접을 본 다음에 능력을 점수를 파악했어요. 그런 다음에 집에 보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을 면접해가지고 이 사람 능력이 비록 이 사람보다는 떨어질지 몰라도 앞에 있는 R명보다 능력이 나면은 사장은 누굴 뽑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을 뽑고 그 다음에 모든 프로세스는 종료가 되잖아요. 그 사람, 이 사람은 떨어지죠. 그렇죠. 따라서 이 사람이 뽑힐 확률은 일단 타고난 거 곱하기, 그렇죠. 곱하기죠. 그렇죠. 곱하기. 이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유능한 사람이 어디 있어야 돼요? 제일 유능한 사람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만약에 제일 유능한 사람이 여기 있으면 이 사람 뽑히죠? 그럼 이 앞에 있는 R 플러스 1명 중에 유능한 사람은 이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이 안에 있으면 집에 보냈잖아요. 제일 유능한 사람이 여기 있었어요. 자, 이 사람 면접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능력이 앞에 있는 사람보다 탁월하지가 않죠. 그럼 이 사람 안 뽑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안에 있을 확률이 어떻게 돼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어떻게 되죠? 전체 R 플러스 1 중에 뭐예요? 이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R이죠. 그렇죠. 물론 똑같은 입장으로 한다면 이번에는 이 사람을 계산할게요. 이 사람이 될 확률은 어떻게 돼요? 일단 타고나야 됩니다. 일단 n분의 1은 기본이죠. 그 다음에 똑같은 입장이죠. 이 사람이 면접까지 오려면 이 앞에 있는 사람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이 여기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건 1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냥 1이에요. 여기 쓰나 마나요. 쓴다 그러면 R분의 R이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면 이게 문제가 있어요. 어쨌든 R분의 R 1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면은 이거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분자는 R이고 분모만 바뀌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여기 R 플러스 세 번째예요. 자, 요거는 여기서 결정된 거예요. 이거는 여기에요. 자, R 플러스 세 번째 들어온 사람이 자, 채용될 확률을 보자. 일단 똑같아요. 능력은 똑같고 이 사람이 전체에서 하여튼 제일 유능해야 됩니다. 곱하기. 이 사람이 당첨되려면 앞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 말은 뭐예요? 앞에 있는 R 플러스 2명 중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이 바로 집에 보내는 이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확률은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2분의 뭐라고요? R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프로세스는 어떻게 진행되나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로 보면 지금 면접자들이 쭉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n명까지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채용될 확률은 n분의 1. 여기는 뭐가 숨어 있었어요? R분의 R이 숨어 있었죠. 그거는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채용될 확률은 누구예요? 물론 본질적인 생각은 처음부터 R명까지는 면접을 하고 집으로 보낸 거예요. 이 사람이 채용될 확률은 이거다.
R 플러스 2번째 들어온 사람이 채용될 확률은 n분의 1 곱하기 R 플러스 1분의 R이다. R 플러스 3번째 들어온 사람이 채용될 확률은 n분의 1에다가 R 플러스 2분의 R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땡땡땡땡 나가면은 맨 끝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일단 n분의 1에다가 확률은 어떻게 돼요? 확률은 당연히 이거 스몰 n으로 써도 상관없어요. 라지 n이 R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분모는 어떻게 돼요? 분모는 어떻게 되죠? n-1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제가 스몰 n을 여기다 썼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스몰 n로 쫓아갈게요. 전체가 n명으로 한 거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n-1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됐지요? 그러면 이 사건은 이건 동시 사건이 아니죠. 그렇죠? 또는입니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더하기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점 찍어야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 더하기 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이것을 이제 더하자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앞에 상당히 이상하게 생긴 분수 형태의 어떤 그 수열의 합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러면 이 수열의 합을 구하게 되면은 뭘 구할 수가 있어요? 이제 R 값하고 그 다음에 확률이, 그러니까 물론 확률이 최대가 되는 그 R 값을 구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한번 급수의 이야기를 그러면 합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호를 이제 여러분들 써도 되겠죠. 이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건 동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죠. PR 이렇게 기호로 써도 되겠죠. 자, 해석합니다. PR이라고 하는 것은 1번부터 R번까지 면접을 본 다음에 집으로 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유능하면 거기서 뽑겠다. 그랬을 적에 성공할 확률이 얼마냐. 그걸 PR로 놓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까 했던 거를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n이 4일 때 4명 갖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 P의 1이 얼마나 쓴 거예요? 기호로 쓰면 아까 이거 뭐였었어요? 24분의 11이었었나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24분의 11이었었죠? 24분의 11이었었죠. 그러면 기호를 이렇게 쓰는 거죠. 자, 이것만 했나? 이것도 했었잖아요. 자, 2명까지 보고 4번 했었잖아요. 그때 확률은 얼마예요? 24분의 10이었었죠. 제 기억에 제가 볼게요. 24분의 10이었었고 하나 더 하면 3명 보고 집에 보낸 다음에 가장 유능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은 24분의 6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기호를 쓰는 것이 상당히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앞에 시행했던 것을 제가 기호로 쓴 거고 이 경우에는 n이 4인 경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n인 경우에 지원자의 인원수가 n인 경우에 아까 라지 n 썼다 스몰 n 한 거 이해하시겠죠? 상관없겠죠? 그래서 그 n인 경우에 R명을 면접해서 내보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결정을 들어갔을 적에 확률은 어떻게 됐어요? 자, 들어갑니다. n분의 1 더하기. 아까 R분의 R은 의미가 없으니까 빼버린 거죠. 자, 두 번째 n분의 1 곱하기 어떻게 돼요? R 플러스 1분의 R 플러스 한 번 더 쓸게요. n분의 1에다가 R 플러스 2분의 R 이렇게 된 거죠. 오해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제가 가로 칠게요. 점점점. 그래서 맨 끝에는 n분의 1에다가 어떻게 되죠? n-1분의 어떻게 되죠? R 이렇게 이제 합으로 나타난 겁니다. 따라서 이 합을 이쁘게 써야 되겠죠? 자, 이쁘게 쓸게요, 제가. 그러면 일단 모양으로 본다 그러면은 n분의 1로 인수분해 할게요. n분의 1로 인수분해 하면은 남는 거는 1 더하기 R 플러스 1분의 R 플러스 R 플러스 2분의 R 플러스 분자는 항상 R이에요. n-1분의 R을 구하여라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걸 이제 또 이쁘게 해야 되겠죠? 사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자, 이건 PR을 구하는 겁니다. 아까 n 이퀄 4인 경우 보세요. 자, PR, 그렇죠? P1, P2, P3를 구했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였어요? 이거는 각각에 대해서 구하는 겁니다. 본질은 뭐예요? 그런 값들 중에서 누가 최대가 되느냐 그런 겁니다.
최대값을 갖게 되는 R을 구하여라. 그것이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까는 이제 뭐 이 경우의 수가 1, 2, 3밖에 안 나오죠. 4명을 면접할 적에는. 그렇죠?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는가? 일반적인 N명으로 갔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이렇게 써놓고 나서 이렇게 이게 최대가 되는 그때의 R 값을 구하라. 그럼 이 상황에서는 참 황당한 일이죠. 그렇죠? 자, 그 말은 뭐예요? 이거를 더 이쁘게 정돈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 이야기는 뭐하고 관련이 되는 거냐면은 구분구적법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구분구적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구하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림을 그리면 여러분 눈치챌 수 있어요. 핵심은 이거죠. 이와 같은 수열의 합을 뭐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정적분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구분구적법의 하나의 응용이겠죠. 활용이라고 할까요? 또는 응용. 바로 그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핵심은 뭐냐면 함수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도대체 어떤 함수를 데리고 오겠냐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분수 형태죠. 그렇죠? 이 모양새를 보면은 이제 분자에 R이 들어가 있어요. 고정된 값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모가 이제 바뀌죠. 그렇죠? 분모가 바뀝니다. 그럼 X축상에서 이제 이 녀석들이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그거의 분수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첫 번째 결정을 해야 될 게 이거는 분명히 분수 함수하고 연관이 있다. 이거를 이제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은 뭐냐면 이 모양을 보고 뭐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다른 모양으로 모양을 보고 들어가서 이게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 얼른 다시 나와야 됩니다. 계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야 이거는 분수함수인 것 같다. 그러면은 다시 그것으로 이제 시도를 하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연출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이제 결정을 하겠습니다. 보시죠. 이건 분수함수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제 결국은 이제 함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분수함수를 만약에 t라고 한다면 얘를 뭐로 놓겠냐 하는 거예요. 저는 t분의 분수함수니까요. 문제는 이 r에 대한 처리입니다. 그냥 자 r을 이렇게 처리할게요. 그러니까 x분의 r 분수함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분수함수 이렇게 놓을게요. 물론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이 구분구적법이기 때문에 이제 구간 설정을 이제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양쪽을 한번 보시죠. 자, 이게 구간이 만약에 여기가 r이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t 대신에 r 들어가면 이 값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나오잖아요. 여기가 1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눈치챘죠. 그럼 일단 얘는 배제하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얘는 배제하고 요 네모난 것만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그럼 구간을 설정한 겁니다. 그럼 뻔합니다. 그 다음이 뭐예요? r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이 r 플러스 2가 되고 점점점 돼갖고 맨 끝에가 뭐가 돼야 돼요? n이 되는 거고 그 앞에는 뭐가 될까요? n-1. 여기까지 이제 설정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1은 어떻게 나오나요? 이와 같은 설정에서 이 면적이 1입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밑변의 길이는 무조건 1이에요. 그렇게 잘랐죠? 자, 높이가 1입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을 쓴 거예요. 1 곱하기 1 됐지요. 요게 이제 해결됐어요. 자, 두 번째 거 확인 들어갑니다. 두 번째 거는 높이를 결정하면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밑변의 길이는 무조건 또 1이에요. 그럼 r 플러스 1이 들어갔기 때문에 뭐예요? r 플러스 1분의 r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높이예요. 그 다음에 밑변의 길이 1이니까 상관없죠. 따라서 두 번째 사각형의 면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나가면은 이런 식으로 모양이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바로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되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꼭 체크해야 될 게 어디도 체크해야 돼요? 맨 끝도 체크해야 되겠죠. 자, 맨 끝 주세요. 그럼 높이가 설정되면 우리가 여러분 예측하면 뭐가 돼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밑변의 길이는 1이고 자, 높이 주세요.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걸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r 마이너스 얘가 이제 함수로 들어가면 n-1분의 r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밑변의 길이 1이니까 곱해주나 마나인데 그 녀석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있지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구분구적법에 의해서 이 녀석은 대략적으로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자, 이 값은 대략적으로 같아요. 그런데 n분의 1은 살아 있어요. 그렇죠? n분의 1 이거 저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n분의 1은 살아 있고. 그다음에 이 녀석은 뭐로 바뀌어져요? 적분 들어갑니다. 어디서부터요? r부터 n까지. 그렇죠? r부터 n까지. 함수가 누구예요? 이 녀석이죠. 제가 t로 썼으면 t분의 누구죠? r에다가 dt 여기까지 이제 와주셔야 됩니다. 됐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접근하는 방법은 결국은 그 문제를 이런 형태를 아마 이거 말고도 접해본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많지는 않지만 그 문제 가지수는 한두 번 정도는 접한 학생들이 있어요. 다만 관건은 이와 같은 수열의 합을 적분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키포인트는 그럼 누구를 데리고 오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함수를 데리고 오고 구간을 어떻게 잘라서 높이 결정을 해야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몇 번째 접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혹시 대학별 고사에서 그런 형태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적응할 수가 있어요. 이때 처음엔 어떤 함수를 가지고 했다가 그게 아니다 그러면 빨리 접으십시오. 빨리 접고 다른 형태를 이제 시도를 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좀 훈련을 쌓으시길 바라고 개념적으로 보면 이건 참 구분구적법의 활용으로서 아주 좋은 문제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적분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런 형태는 지금 뒤집어서 r분의 t를 u로 이제 치환을 합니다. 치환 적분법의 전형적인 형태예요. 자,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 여러분 체크해야 될 게 t는 어떻게 되죠? ru가 됩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챙겨주셔야 돼요. 하나는 적분 구간을 챙겨주시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dt는 rdu를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모양으로 보면은 자, t 값이 뭐라 그랬어요? t죠. r이래요. 그럼 t가 r이면은 u는 1이 되겠죠. 이번에는 n이라고 합니다. 이게 n이에요. 그럼 u는 뭐예요? r분의 n이 됐죠. 그래서 적분 구간 해결됐죠. 자, 그럼 들어갑니다.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n분의 1에다가 구간을 바꿔주죠. 얼마예요? 1. 여기는 얼마예요? r분의 n 됐고요. 이건 통째로 u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u분의 1 됐고요. dt 주세요. dt는 뭐라네요? rdu래요. 그럼 rdu입니다. r은 여기 변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밖으로 끄집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어떤 형태입니까? 이제 로그가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녀석은 n분의 r에다가 자, 로그 들어갑니다. ln인데 얘는 어떻게 돼요? ln r분의 n이 되는 거고. 그렇죠? 자, 마이너스. 이건 집어넣으나 0 나오니까 끝난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절대값 얘기 잠깐 할까요? 이건 양수니까는 절대값 필요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끝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에 관한 함수가 나온 거예요? 쭉 연결된 게 뭐예요? r에 관한 함수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했던 것은 r에 관한 함수인데 포인트가 3개밖에 없는 거죠. 이건 일반적으로 r에 관련된 함수가 나온 거예요. 그럼 아까는 어떤 걸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때 언제 최대가 되느냐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최대를 결정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미분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뭘 결정을 해야 되냐면 확률 PR이 최대값이 갖게 되는 확률 PR이 그렇죠? 최대값을 갖게 되는 그때 R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로 이야기가 이제 발전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R에 관한 함수예요. 그러면 최대값 결정하려면 뭐 해둬야 돼요? 미분해야 되겠죠. 자, 들어갑니다. P'R이라고 하는 것은 미분합니다. 외견상으로 보면 변수 R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곱의 형태입니다. 그렇죠? 앞에 거 미분하고 냅두고 뒤에 거 미분하고 해주시면 되죠. 자, 앞에 거 미분해 주세요. 그건 상수니까 n분의 1. 그러나 뒤에 거는 내버려 두는 거죠. 자연 로그 n분의 r분의 n 됐지요.
더하기. 자, 앞에 거 내버려 두세요. 그 말은 뭐예요? n분의 r이 됩니다. 자, 뒤에 거 미분해 주세요. 여러분, 로그를 미분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이 형태는 어떤 로그 함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이걸 미분하면은 뒤집어 주죠. 그렇죠? 또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ln n 마이너스 ln r이 되는 거죠. 이걸 미분하는 거하고 이걸 미분하는 거 똑같은 거죠. 얘 미분해봐야 뭐예요? 상수값이니까 죽죠. 얘 미분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뭐가 되죠? r분의 1이 돼야 되겠죠. 물론 마이너스는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곱하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r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모양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녀석은 n분의 1이죠. 그렇죠? 자, n분의 1로 인수분해 해버릴게요. 여러분 보시겠지만 얘하고는 지워지고 남는 것은 마이너스 n분의 1입니다. 그래서 n분의 1로 인수분해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인수분해 하면은 이 모양을 보면 얘는 ln r분의 n이고 굳이 좀 요 속에 있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 얘는 없어지고 마이너스 1이고 이런 상황으로 이제 바뀌겠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형식입니다. 물론 테크니컬하게 얘를 이제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도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원고대로 한다면은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 ln은 어떻게 되죠? n분의 r. 이게 이제 편할 수도 있어요. 여기는 뭐가 되죠? 이제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이것이 편한 이유는 뭐냐면 이건 r에 관한 함수입니다. 그렇죠? 근데 로그에 들어가서 r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분모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좀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r을 이제 분자로 이제 올려놓은 겁니다. 따라서 1차 도함수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거를 이제 완성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 제가 1 빠졌죠? 이퀄 0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야지만이 그때의 r 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자, 이게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ln n분의 r이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자, 최종적으로 n분의 r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지금 n분의 자, 여기 있죠? n분의 r은 2분의 1이 되는 거죠.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n분의 r은 2의 마이너스 1승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일로 오세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r 값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기한다 그러면은 확률이 제일 높을 때가 누구예요? r은 1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r 값이죠. 제가 이거 1로 끌고 올게요. 여기서 나온 것이 뭐예요? r 곱하기 2는 뭐가 되죠? r 곱하기 2는 n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서 몇 명을 내보내고 뽑을 적에 제일 유능한 사람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아요. 언제 그래요? 자, R명을 내보냅니다. 몇 명 내보내요? 지원자가 몇 명이에요? n명이죠. 그렇죠? R은 그 지원자 수를 뭐로 나눠줘요? 2라고 하는 숫자로 나눠주면 그게 R이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유능한 그 지원자를 뽑을 확률이 제일 높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R 값을 n이 상당히 큰 경우에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어때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한 것을 좀 종합을 해보면은요. 이 문제는 저는 그 가치로 본다 그러면은 그 구분구적법의 활용으로서 아주 훌륭한 문제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확률 문제를 이제 적분 문제로 가고 게다가 1차 도함수까지, 1개 도함수까지 이제 활용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단점,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꼈던 것은 처음 제시문을 읽으실 적에는 조금 어려움을 느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사실입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논제를 통해서 3명일 때, 4명일 때 확인을 하면서 언제 확률 값이 제일 클, 그럴 때의 R 값을 구하여 보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일반적인 숫자를 옮겨갑니다. 지원자, 그렇죠? 그때의 R명을 내보내고 뽑았을 때 어떻게 될까? 확률이 나오고 경우의 수죠. 그렇죠? 이제 이거는 합의 법칙이죠. 그 합을 유한수열의 합을 뭐로 바꿔줘야 돼요? 구분구적법으로 바꿔주고.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구분구적법으로 바꿔주려면은
함수 선택을 너무너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 선택 잘 해주시고 구간 설정을 잘 해주시면 나머지는 상당히 이제 수월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도처에 어려운 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좀 반복적으로 좀 문제를 다뤄주세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다루다 보면은 어떤 수열의 합이 구분구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그 자신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꼭 2번, 3번도 좋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복습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분구조법에 관련된 활용에 관련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